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1월 19일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 사족관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이곳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청년운동 사족관을 우리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이 집대성된 사상교양 고점으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 안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우리 사족관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사족관의 전시실들과 혁명 사족물 보존실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전시실들의 종중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 문헌들과 혁명 사족 자료들, 사족물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혁명의 만년제보 국보 중의 국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청년운동 용도사에서 중핵을 이루는 것은 우리 청년들을 언제나 굳게 믿으시고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 주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와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연대들을 영적 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감명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 문제를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전략적인 문제로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와 불멸의 업적이 있었기에 우리 당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엄두조차 못 내는 청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여기 11호실을 찾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5년 10월 10일 청년들에게 횃불봉을 넘겨주시는 영상사진 문헌과 또 사정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그때 한 일꾼이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대표해서 혁명의 횃불봉을 넘겨받았던 우리 주인공들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 일꾼의 대답을 다 들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세계를 둘러보면 지금 어느 나라나 청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혁명의 계수봉을 넘겨받아 주체혁명 이후의 계승자들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곳은 우리 당의 자랑이고 제일 큰 힘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혁명 용도의 전기간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믿음이 있어 우리 청년동맹이 오늘과 같이 불패 위력을 떨치는 영적인 청년 조직으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자라날 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청년들을 믿고 강국 건설에 중요하고 어려운 처소들을 맡겨주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당의 믿음직한 전위대, 후비대, 익축부대라는 칭호를 비롯해서 가장 고귀한 칭호들을 다 안겨주고 있다고 우리 당은 앞으로도 청년 문제를 중시하고 여기에 계속 큰 힘을 놓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청년교양의 총적 목표는 청년들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종수분자로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운동 사족관에는 김일성, 김정일 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사족관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하자면 강사대를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족관 관리 운영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된 사상교양 고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청년운동 사족관이 개관된 후 지난 10년간 12,000여 개 단위의 110만여 명이 이곳을 참관했습니다. 전시된 사정물들과 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혁명의 연대기마다 용솟는 애국의 열정과 영적인 분투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힘있게 떠밀어온 전세대 청년 존이들처럼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한 진군길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불굴의 기계를 힘있게 떨치고 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위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송 중앙기관들에서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 올리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힘있게 분출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목적 지향성 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송에서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 절세위인들의 용도 업적을 빛내어 나가는 길이 있다는 특출한 관점을 지니고 송안의 모든 부서들에서 이 사업을 드세게 내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에서는 혁명사적 교양실을 비롯한 교양 거점들을 정중히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종무원들 속에 나라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전력 생산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과제들을 해결하도록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고 전력 생산 목표 수행을 과학기술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운행에서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전망 교리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종무원들의 사상무의식 수준을 더욱 높이고 단위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세우고 조직 정치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운에서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당 결정, 당 정책 집행 과정으로 일관시키고 모든 정무원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사상개혁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중성운행을 본보기 단위로 정하고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중앙운행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실과 혁명사정물 보존실을 비롯한 교양 거점들을 정중성과 사상성, 직관성이 보장되게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대중속에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공간, 생활공간들이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일관된 구호와 표호, 직관물들을 게시해서 정무원들이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의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이곳에서는 전자도서실과 체육관도 잘 꾸려놓고 대중을 높은 과학기술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소유한 창조형의 인재들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정무원들은 당 제9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기어이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인민 고유의 정치적 열의와 전진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자. 증산의 불길로 영광의 대배를 안아오자. 당 제9차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족 총진군이 가속화되는 속에 올해 첫 보름이 흘렀습니다. 필승의 신심과 낙관이 넘쳐 종초부터 줄기찬 투쟁을 벌여온 기간공업부문 노동계급의 혼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많은 단위에서 첫 보름간 생산계획이 완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부문 소식을 취재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네 첫 생산입니다. 어쨌든 이 하늘을 뜻깊은 올해의 첫 시작은 신년 경축 행사에서 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연설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받아안고 정말 새로운 신심에 넘쳐서 새 진군 보폭을 힘차게 내짚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투쟁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그런 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애국으로 더 굳게 단결해서 당 제9차대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더 기세차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자고 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연설을 뜨겁게 새겨안으며 정말이지 온 나라가 새해 벽두부터 전진과 비약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었습니다. 우리가 그 새해 종초에 방영한 그 상원세멘트 연합기업소와 김치액체철 연합기업소, 또 북창화력 발전 연합기업소를 비롯해서 그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의 그 새해 첫 생산 소식을 전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그 70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취재해서 방영했는데 보게 되면 현재 그 이 단위들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해 첫 보름간 인민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특히 그 자립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공업 부문에서 커다란 그 생산적 성과들이 이룩되지 않았습니까? 네, 옳습니다. 예. 그 이번에 리철수 특파 기자가 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새해 첫 주체철 생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여기 연합기업소에서는 그 새로 일도 세운 에네르기 절약형 산소율법 용광로들의 운영 기술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 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고순도 산소 생산량을 1.2배로 높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 첫 보름 기간 그 선철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할 수 있게 한 이런 중요한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무산광산윤합기업소에서는 저일이 두 번째로 되는 그 250만 산 대발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렇게 철종강 중산에 덜파구를 늘어놓은 데 터대에서 정말 종초부터 그 대형 굴착기와 회전식 착정기를 비롯해서 그 채굴 설비들과 그 생산 공정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그 새해 첫 보름간 생산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그 화학공업 부문의 노동계급도 불리한 겨울철 조건에서도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데 그 이에 대해서는 현재 그 흥남미래연합기업소에 나가 있는 우정육 특파 기자와 얘기를 나눠봅시다. 예. 여기 흥남미래연합기업소에서도 새해 들어와 첫 보름 동안에 수백 톤의 비료를 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통별 안정성을 제고하고 또 공정간 맞물림을 기술적 지표들을 정확히 유지하면서 일평균 비료 생산 계획을 멈춰 수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지난 1월 3일 리진혁 기자가 그 평양 화력발전소에서 새해 첫 생산 소식을 취재하면서 찍은 화면입니다. 지금 전국의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올해 기술 발전 목표를 그 발전 설비들의 열 효율과 연소 효율 그리고 이 타빈 효율 제고를 비롯해서 이 현존 발전 능력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하는 데 정했다고 합니다. 결과 그 전국의 화력 발전소들에서 올해 들어와서 첫 보름 동안에만도 많은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이 수풍 발전소와 호충강 발전소를 비롯한 그 수력 발전소들에서도 그 과학적인 물관리 방법으로 그 고수위 고효율 운전을 보장하고 그 발전기 대당 출력은 훨씬 높인 것을 비롯해서 그 현재까지 그 전력공업성 쪽인 이 전력 생산 계획은 초과 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방송 분견대는 당제 9차 대회를 높은 세미터 생산 성과를 맞이할 열이 안고 새해 들어와서도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 여기 상원노동계급의 첫 달 보름간 생산 소식을 현재 새해 첫날 경의하는 청비성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하는 우리 상원의 노동계급은 올해에도 더 높은 세멘트 생산 성과로 당의 대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갈 열이 안고 또다시 분발에 나섰습니다. 새해 들어와 생산 실적을 놓고 보아도 연속 생산 공정들과의 생산지를 보다 치밀하게 진행해서 매일 생산 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당제 9차 대회장이 자랑찬 노력적 손물을 안고 들어서기 위해서 새해 종초부터 연대적,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기간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지금 인민경제 전반에서의 증산 투쟁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단의 중부 지역에서 12일 반정부 세력의 무차별적인 무인기 공격으로 민간인들을 포함한 32명이 목숨을 잃고 8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날 반정부 세력은 정부군의 한 군사기지와 시장을 비롯한 민간 시설들에도 공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2023년 4월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 사이의 무장 분쟁이 시작된 이래 수만 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지난해 10월 장마철이 시작된 이래 무더기비로 94명이 목숨을 잃고 86명이 부상당했다고 최근 이 나라 정부가 밝혔습니다. 12,272여 채의 살림집과 128개의 학교가 파괴되고 6만 헥타르 이상의 농경지에 심은 작물이 못쓰게 됐습니다.
피해자 수는 1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서부 케이프주에서 최근 돌불이 확대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1일 현재 10만 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불타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됐으며 수천 명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들불은 2013년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타이의 동북부 지역에서 14일 건설장에 있던 대형 기중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기중기는 넘어지면서 달리던 요객열차 위에 떨어졌으며 그로 해서 32명이 목숨을 잃고 6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열차의 차량들이 완전히 파손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에 앞서서 최근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온 변화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비교적 추운 날씨가 지속되다가 15일부터 어제까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추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1호에서 내일부터 25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추위주의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여러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또 북부쪽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20m 정도까지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샘바람주의 경보도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도 세게 불면은 몸의 피부 혈관들이 수축되면서 심장 혈관 계통 질병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외출할 때 몸이 차지지 않게 보온 대책을 잘 세우고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비롯한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6도로서 평년보다 6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겠습니다. 내일은 1월 20일 24절기로는 대한입니다. 24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대한은 한 해 치고 가장 큰 추위가 오는 절기라 해서 일러오는 말인데 가깝게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몹시 내려가면서 심한 추위가 있게 됩니다. 내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3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령화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초당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먼바다와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먼바다와 평원남도 문덕군으로부터 평원북도 곽산군까지의 연안수역, 황해남도 룡년군 구미포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수역을 제외한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조선동해의 먼 바다와 조선 소위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밤에 북서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연안 수역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과 평안남도 문덕군으로부터 평안북도 령촌군까지의 연안 수역, 황해남도 령년군 구미포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조선 소기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이 물결은 함경북도의 먼 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고 그 밖의 해상은 2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조선동해의 먼 바다와 조선 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과 22일이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21일과 22일 사이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23일이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서 날씨는 몹시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